자, 우리 형태소 부분에 보면은 이 형태소의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소의 의미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의문은 최소의 의미 변별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의문이라는 거는 의미를 가지진 않는데 의미를 바꿔줄 수는 있는 단위인데 근데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봤을 때에는 형태소가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진 단위의 최소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의미가 다 실질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문법적인 의미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법적인 역할과 기능 그것까지 의미로 쳐서 그 역할을 하는 애들도 그래서 뭐 조사나 어미라든가 아니면은 접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형태소 단위로 쪼개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제 Q&A가 아니어도 학생들 Q&A가 올라오는 게시판들을 좀 봐요. 그러면 그 Q&A 게시판을 보면은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이제 기출도 봐도 이제 형태소 나누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선지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Q&A로 보는 재정국어라는 그 무료 특강에서도 형태소만 가지고 한 20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가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 문법적 의미도 포함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눈으로 당연히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다른 형태소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붙어 있는 애들을 뜯냐 마냐 할 때 이제 형태소로서 뜯냐 마냐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가장 큰 단위부터 이야기해 보면 자, 조사 분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사는 붙여 쓰죠. 하지만 명백히 한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따로 분리를 해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만 분리를 하느냐. 자, 조사 말고도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게 용언에 보면 용언의 몸통 부분과 그죠? 그리고 용언의 꼬리 부분이 있어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는데 할 때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부분도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거는 어디에서만 하면 되겠어요? 용언에서만. 용언에 뭐뭐 들어가죠? 품사에? 동사,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면 얘를 찢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어간어미면 찢으면 되느냐? 합성어와 파생어를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애초에 단어의 시초가 어떻게 될까? 원래 모양새가.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태어난 애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면 그것을 원래 형태대로 다 환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합성이나 자, 파생 같은 경우에는 그 원형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합성 같은 경우는 두 단어의 합이죠. 그럼 두 단어를 뜯어놓고 그 다음에 파생 같은 경우는 단어에 뭐가 붙죠? 접사가 붙죠. 그럼 접사를 뜯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 합성되거나 파생되기 이전의 형태로 돌려준다. 자, 그게 세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축약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그쵸? 뭐 예를 들어 그것 좀 주어라고 할 때 주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어로 뜯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축약된 것을 원래 본 상태로 환원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진 다음에 좀 더 섬세하게 만약에 쟁점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어미 중에서도 선어말 어미까지 뜯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어미 부분이 그냥 딱 어미가 아니라 어미의 선어말 어미도 있고 정말 어말 어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걔네들도 또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하고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애매하게 가면 한자는 사실 한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겠지만 한자를 하나하나 의미를 가진 요소로 보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 한자어를 만약에 학교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을 때 배울 학, 그죠? 학교, 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학교라는 덩어리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 자체에 딱 대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학과 교를 찢어서 세지 않는다. 이렇게 교과서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자어를 가지고 나눌래 말래를 가지고 쟁점으로 해서 문제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자체를 그렇죠? 하나의 형태소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 각각 뜯어주기도 애매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기준을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일단 고유명사는 절대로 뜯지 않습니다. 한자여도. 사람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이름 유진이고 한자잖아요. 하지만 뜯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유하고 진 했을 때 원래 의도랑 전혀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고유명사는 절대로 뜯지 않고 그 다음에
자, 보통 명사 중에서도 명확히 그 한자 하나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뜯지 않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 비인간적, 뭐 비인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보세요. 불합리,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불합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합과 리를 뜯진 않아요. 하지만 뭐는 딱 명확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합리에서 불합리니까 결국에 또 요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성 파생 이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히 한자어일 때 합성 파생으로 뜯어진다. 이럴 때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형태소로 세워주는 것을 그거를 문제를 내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우리가 형태소를 분석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형태소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 활용해야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봐도 어렵죠 이게. 사실은 문제를 연습해야 돼요. 그죠? 자, 하지만 이거는 개념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패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소의 종류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형태소의 종류에 보면은, 자, 요렇게 둘이에요, 원래. 기준에 따라서. 자,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쓸 때, 그쵸? 쓸 때, 자, 자립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 띄어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자립 형태소라고 얘기하면 이게 곧 뭐가 될까요? 형태소가 하나예요. 근데 자립이 돼요. 자,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단어로서는 단일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의종 같은 경우는 혼자서 띄어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눈으로 봤을 땐 붙여 쓰지만 꼭 띄어서 분석해줘야 되는 애 누구 있었죠? 조사. 그쵸? 조사랑, 그 다음에 접사. 여러분, 접사가 들어가면 파생어예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뜯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 접사는 혼자서 띄어쓸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풋과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풋, 그죠? 그리고 햇곡식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햇 이런 거니까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떼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접사는 의존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굉장히 중요하죠. 얘네는 연결까지 딱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의존을 해요. 어떤 것에 자립할 수 있는 것에 들러붙는 얘네들과 달라요. 조사 같은 경우 자립할 수 있는 단어에 붙고 그 다음에 접사 같은 경우에도 어근에 붙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어간은 뭐가 필요하고 몸통은 꼬리가 필요하고 꼬리는 또 누가 필요해요? 몸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뭘 이루죠? 용언을 이루죠. 그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엔 몸통과 꼬리가 있다. 그래서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는데 이렇게 그 몸통과 꼬리가 어울려야지만 된다. 자, 그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자립하냐 의존하냐라는 하나의 형태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자, 이건 의미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아니면 문법적인 기능만 하느냐 해서 이렇게 둘을 또 나누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자, 모든 이 자립 형태소와 그리고 어간, 그러니까 이 어간 어미 중에서 몸통이죠. 그래서 이 몸통 파트에서 의미를 담당하고 있어요. 용언에서는 몸통 파트 먹고 먹은이 할 때 먹이 의미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 의미를 가졌다라고 해서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도 합니다. 문법 형태소. 문법적 기능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 자체가 우리가 품사에서 다룰 때 보면은 관계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밝혀주는 문법적 기능만 있을 뿐 실질적 기능은 없다. 존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사가 형식적인 형태소에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접사는 의미를 더해줄 때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풋이나 소리꾼 할 때 꾼이나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떤 자립적 의미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덧붙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법적 기능 쪽으로 밀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접사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접사 중엔 의미를 한정해주는 것도 있고 문법적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묶어서 무슨 형태소에? 문법 형태소에 넣는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막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풋이나 햇이나 꾼이 의미가 있는데 왜 실질이 못 되나요? 그러면 자, 이 전미사 중에 문법적 기능 하는 거랑 나눠주기가 또 곤란했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여기다 넣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어미 부분은 아까 전에 먹고 먹으니 먹어서에서 그 뒷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교체하면서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종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성격을 변신시켜서 다른 문장 속에 쏙 넣어주거나 하려고 쓰는 신발 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법 형태소에 이렇게 3개가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별표를 쳐야 될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립이면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쵸? 근데 자립 아닌 애 누구죠? 자, 실질 형태소 중에 자립 형태소가 아닌 특이한 애. 의존인 주제에 여기 들어온 애 누구죠? 어간이요. 그쵸? 어간에 별표 쳐주시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태소에 대해서 봤습니다. 형태소의 분석 방식. 그래서 형태소의 개수를 셀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느냐 이런 것들 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형태소의 종류를 나눠라. 그러면 형태소의 종류를 나눌 때 기준을 보았습니다. 이게 형태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문제의 다예요.